자, 이번 시간은 이 2차 원질 전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한 차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또 지난 시간에는 주로 그 풀이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다시 조금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유한 차분 방정식을 이와 같이 어떤 노드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이와 같이 그죠 그리드 망을 형성을 시켜서 그 교차점의 온도값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왼쪽에 이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요 중심점을 중심으로 MN점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 상하 이렇게 네 점이 있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지금 동그라미를 친 요런 곳은 우리가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이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에 점 있고 오른쪽 점 있고 왼쪽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단 말이죠.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느냐 하면은 어떤 이와 같이 이제 코나 부분이 생기는 것,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컨트롤 볼륨을 잡아가지고 열이 이런 절정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유체가 존재하니까 대리열 전달이죠, 그죠? 여기는 대리열 전달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는 컨벡션이 이렇게 요 면에서만 요 2분의 1 면적에서만 컨벡션이 위로 옆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항, 그죠? 요런 항을 이제 만들었죠.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한차분 방정식은 41식과 같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하다 보면 숙제 4의 이 경우 3, 표 4.2 215쪽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215쪽을 펴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215쪽, 교과서 215쪽을 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선형 대수 방정식이 나왔다. 원래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그죠?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대수 방정식으로 바꿨다.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식이 그죠? 미지수가 한 개, n개라면 n개 미지수라면 n개 항이 생기겠죠. 그죠? 1, t3, t4 이렇게 해서 n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밑에 방향도 우리가 a11 개수, a21 개수, an1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식이 n개의 방정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뭐 다음 예제에서 봤듯이 간단하게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2x 더하기 뭐 y는 1이다. 뭐 5x 더하기 뭐 6y는 8이다. 이런 것은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 근데 n개, 예를 n이 뭐 10이다 하면 이 식이 10개라는 말이죠. 10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대수방정식을 푸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에서 공부했던 행렬 매트릭스, 행렬을 이용한다. 그죠? 이용하고 그래서 개수 매트릭스, 그죠? n 곱하기 n개 되죠. 그죠? n 곱하기 n개의 엘리멘트가 있는 그런 개수 매트릭스에서 미지수 n개, 상수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뭡니까? 이 A 매트릭스, T 매트릭스가 C라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T는 A의 인버스를 구해가지고 C를 꼽아주면 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복법이다. 그죠? 반복법. 첫 번째 식에서
지난 시간에 했죠. 첫 번째 식에서 T1을 구하고 두 번째 식에서 T2를 구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TN을 구한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식을 써두고 처음에는 이 1, T1부터 T2, T3을 임의의 값으로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 뭐 다 0을 집어넣어도 되죠. 왜냐하면 뒤에 상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 0을 집어넣고 풀면 어떤 T1에서 Tn이 나오겠죠. 나오면 T1, Tn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또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면 또 그거를 또 다시 T1에서 Tn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면은 이 T1, T2, T3, Tn이 어느 값으로 수렴한다. 그죠?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T1에서 Tn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우스-세이달 반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하는 스텝별로 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두었죠. 간단하게 뭐 이런 식들은 우리가 역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써서 x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 x는 x1 1이고 x2가 2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 인버스로 구하면 인버스 여기 빠졌네.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a도 이렇고 그죠? 이것도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반복법은 첫 번째에서 x1 구하고 두 번째에서 x2 구해서 계속 x1 자 00을 x1도 0 x2도 0 해서 초기값으로 시작해서 이 0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적당하게 하면 되겠죠. 해서 계속 구하면 3분의 5 나오고 2분의 5 나오고 이걸 또 다시 x1을 집어넣고 x2를 집어넣고 또 그 다음 6분의 5 나오고 3분의 5 나오고 그걸 또 여기 집어넣고 x1 x2 구하고 구했죠. 구해봤더니 거의 4번 했더니 참값에 가까이 가더라. 그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랍니다.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식을 어떻게 소거하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요 계수 마트릭스의 위 상부 마트릭스만 여기 삼각형처럼 생긴 요거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나머지는 다 00으로 이 엘리멘트 다 00이 되게 그죠?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만들 수만 있다면 동등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 제일 마지막 식에서부터 xn을 구하고 xn은 뭡니까? gn 나누기 unn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미지수가 2개 나옵니다. 미지수가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해서 앞에 구했던 값을 가지고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x1을 구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화벽돌 문제인데 3면의 온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아래면은 공기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되냐면은 세 면에 이런 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벽돌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노드를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드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500도, 여기도 500도, 여기도 500도. 그러니까 500도, 500도, 500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300도의 공기가 흘러간다. 이거 공기가 몇 도라? 300도짜리가 흘러간다. 밑으로 T모한데 그 다음에 대류 열전달 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열전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500도고 절대 온도 500도 여기도 500도 500도 500도고 여기는 300도니까 열이 온도가 높은 데서 그죠? 온도가 낮은 데로 이렇게 열이 흘러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열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열 전달율을 구해봐라. Q를 구해봐라. 단위 길이당. 그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여기서
숫자는 델타 x, 델타 y 뭡니까? 요거의 델타 x, 요 높은 요 한 칸의 높이가 델타 y, 이게 똑같다 둘 다 0.25m다 라고 하고, 이 벽돌의 열전도 계수는 열전도 계수 K는 뭐 이렇다 하고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Q를 구하라. 단위 길이당 이 방향에서 나오는 QL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는 간단하죠. 2차원이죠. 자, 그러면 또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까요? 지저분하니까. 자, 이래서 온도가 이제 한번 더 해볼까? 여기가 이제 5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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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500도, 500도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중간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대칭. 그러니까 여기도 500도, 500도, 위에도 500도, 그죠? 여기도 500도. 그래 되니까 안에 절점은 어떻습니까? 절점은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 왼쪽에 1번하고 오른쪽 1번의 온도는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500도고 여기도 500도죠. 여기도 500도고 여기도 500도. 여기도 500도니까 그죠? 요 중심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러니까 한쪽만 어느 한쪽의 값만 구하면 우리가 이쪽의 값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몇 개냐면은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겠죠, 그죠? 이런 데는 왜 안 구합니까? 여기는 500도잖아요. 여기는 5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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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쪽에는 지금 이런 조건이 있죠. 뭡니까? 대류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으니까 온도 구하려면 여기는 다 온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미지수가 이제 12개인데 이 좌우가 대칭이니까 한쪽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개, 4개, 6개, 8개 미지수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12개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8개로 구하면 되겠다. 이게 미지수가 많으면 수식이 많아지니까 그죠? 계산이 복잡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내부점이라고 나왔죠. 내부점. 내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야기죠. 내부점은 이 안에 있는 이 점은 왼쪽 점과 오른쪽 점, 위에 점, 아래 점, 이 네 개의 점으로서 우리가 한가운데 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을 대해서 나누기 4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 4. 그죠? 이게 내부점에서의 구하는 유한차분식이었잖아요. 앞에서 구했죠. 그러니까 위에도 보면은 미지수 중에서 안을 한번 지워볼까요? 안을 지웠다. 미지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쪽은 중심축을 중심으로 중심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자, 요 왼쪽을 구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거는 내부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부점은 자 1번 중심으로 하면 1번 중심으로는 왼쪽에 절점이 있고 오른쪽에 절점이 있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다 이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좌우에 1번이 있고 밑에 있고 위에 있고 3번, 4번, 5번, 6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부 절점은 요 네 가지가 내부 절점이에요. 내부 절점.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은 뭡니까? 7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점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7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점이 있죠. 오른쪽에도 점이 있죠. 위에도 점이 있죠. 밑에는 어느 온도를 설정해야 될지 없잖아요. 7점은 다른 거예요. 8점도 다르다. 이쪽 7점도 그죠. 왼쪽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부는 그러니까 상하 좌우 나누기 4 하면은 그 값이 되는데 요런 점은 한쪽 면이 없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215쪽에 그 표에 보면
경우 3에 해당하는 되는 거죠. 대류가 있는 평면 표면에서의 절점인데 한쪽에는 대류 조건이 존재하는 표 사이, 교과서 펴보세요. 표 사이와 같은 형상이다. 물론 이거는 수평이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죠? 뭐 똑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눕히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수식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설명하면 내부 절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게 노드 1, 2, 3, 4, 5, 6. 우선 1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식은 이게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좀 글씨는 작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쉽겠네요, 그죠? 이해하기는 자, 다시 지워버리고 자 1번 중심으로 해서 1번을 중심으로 해서 1번 중심으로 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1번 중심으로 해서 1번 중심으로 1번이 그러면 요 값이면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그죠? 그러면 1번이 요게 TMN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TMN 1번을 TMN이라 하자. 이거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게 TMN이라 하자. MN이면 이게 이제 1번이단 말이에요. 위에 저 그림에서는 우선 이거부터 해놓을까요? 오른쪽 이게 M이면 여기는 M 플러스 1이고 M 마이너스 1 줄이잖아요. 그죠? 위로는 요게 N 플러스 1 요거는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게 우리 요 그림에서는 요 원을 중심으로 요게 1점이고 그 다음 오른쪽 점은 뭐겠습니까? 오른쪽 점은 M 여기서 플러스 1에 N이잖아요. 요게 2점이죠. 그 다음에 왼쪽은 N 마이너스 1에 N 그죠? 요게 왼쪽 점이 온도는 얼마입니까? 500이잖아요. 저쪽에는 500 잠깐만요. 그 다음에 위에도 어떻습니까? 위에 점도 요즘에 온도 얼마입니까? 500이죠. 저기 있어. 그죠? 근데 요거 점은 M에 N 플러스 1이잖아요. 500이다. 밑에 요거는 M에 N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몇 점입니까? 3점이죠. 3점. 그죠? 그러면 이제 이래 되는 것이죠. TMN 요거는 뭐죠? MN은 요거 2점이잖아요. 2점. 그죠? 2점이죠. 그러니까 T2. 그다음에 N-1. N-1은 뭡니까? 요 3점이죠. 3점. 3. 그다음에 요거는 M 플러스 1이니까 그죠? M 플러스 1 N. 요게 다시 N 플러스 1은 요거 어디 갔네. 요거로 보고 N-1 요거는 500이고 그죠? 요거 그죠? 500이고 그 다음에 요거 N-1은 요게 3 T3 플러스 1 요게 500이죠. 500 그죠? 500. 그래서 정리하면 바로 요식이 된다. 요식. 요거는 한가운데 있는 T1이니까 4배 T1 4배 요 항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상하 이 식을 또 적용을 시킵니다. 2점이 MN이란 말이에요. 2점을 MN으로 한다 이거죠. 그럼 이게 1점이 되고 이게 1점이 되고 다시 지우고 갈까요? 이 점을 이거 한가운데 점을 2라 하자. 2면 이게 1이고 왼쪽이 1이고 밑에가 3이고 위는 500이죠. 500이다. 이래가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점 중심, 2점 중심, 3점, 4점, 5점, 6점 요까지는 내부점이라 했죠. 그래서 내부점에 대한 식을 6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6개를 그죠? 6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7, 8은 7점과 8점은 여기 유체 그죠? 유체와 접하고 있죠. 유체가 접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요와 같은 형태 어떤 그죠? 이거는 우리 문제는 이렇게 누워 있지 이제 우리 문제 여기는 이게 유체지만 이제 여기가 유체지만 우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문제는 밑에가 유체죠. 수평으로 되어 있죠.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mn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서 구했죠. 그래서 그 표도 우리 책 보세요. 책 215쪽 표 4.2 그죠? 경우 3 4.42식 제일 밑에 215쪽 그죠? 그겁니다. 그 식이죠. 그것을 이미 다 구해놨죠. 이렇게 요 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아마 위에서 우리가 구해본 것도 있죠. 그래서 7, 8은 7점하고 8점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걸 다 구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펼쳐봅니다. 예를 들면은 미지수가 지금 8개 있잖아요. 8개 있으니까 만약에 이 식을 두고 보면 이 식에서는 T1하고 T2, T3, T4, T5 앞에 개수가 전부 0이죠. 그죠? 저 식의 경우는 뭐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죠? 이런 거. 6, 7, 8만 있죠. 그러니까 6, 7, 6항, 7항, 8항만 있으니까 앞에 항은 다 0이다. 이렇게. 그죠? 오른쪽 개수가 빠지고, 그죠? 오른쪽에는 개수 1500 해보시고, 그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만 정리만 되면 이제 풀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와 같이 A 앞에 붙어 있는 개수 매트릭스 하나 만들고, 그죠? 또 상수 매트릭스 하나 만들고 해서 우리가 T를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의 인버스를 구해서 C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합니까? 이미 온도를 다 구하죠. 1에서 8까지 온도가 다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다 여기에 온도가 다 어디졌단 말이죠. 온도가 1, 2, 3, 4, 5, 6, 7, 8 온도가 다 구해졌죠. 다 구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의 온도 구해졌다. 그러면 7번 이건 왼쪽과 똑같으니까 요거는 왼쪽 똑같은 거죠. 같은 값이고. 그러면 여기 온도 다 알죠. 여기 500도잖아요. 500도 7 알고 8 알고 하니까 여기 온도 아니까 요 방향으로 흘러가는 Q를 얻을 수 있죠. 온도, 그죠? 온도를 아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온도를 알았다가 보면 자 5, 6, 7, 8 요게 밑도면 요거 7 여기는 6 이렇잖아요. 여기는 TS 온도. 지금 요 그림에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만 생각합니다. 왼쪽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절점에서만 열전달이 일어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2분의 1 델타 X 되는 라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7번의 온도는 요만치 미친다. 여기 요만치면 7번의 온도 같다. 여기는 8번의 온도와 같다. 그죠? 여기는 이쪽 온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선 요 한가운데 7번하고 무한대하고 7번 온도하고 무한대, 그죠? 7번하고 무한대 온도. 여기는 무슨 열전달입니까? 대류열전달이죠. 대류열전달 면적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델타 X잖아요. 델타 X 곱해주고
두께는 우리가 1로 봅니다. 요게 이제 면적이죠.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H. 그러니까 대류열 전달은 어떻습니까? HA의 델타 T잖아요. 델타 T는 요것이고 요거 A고 H 있고 2는 왜 곱했어요? 2는 요거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만 구해가지고 전체를 곱하기 2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TS 요 온도 TS라면 요 면적 그죠? 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 면적으로 전부 TS가 300하고 여기도 300이니까 온도 차이 그죠? T 무한대 온도 차이. 요는 2분의 델타 X죠. 두께 1. 그리고 2 곱하고 H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T8이 다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구해서 H 곱하고 1을 2배다. 왜? 2분의 1 쪽만 지금 생각하고 전체를 구하려고 하니까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위 길이당 열 전달률을 얻을 수가 있다. Q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것을 반복법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식에서 T1, 두 번째 식에서 T2, T8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었습니까? 첫 번째 식에서 T1을 구하고 두 번째에서 T2, 세 번째에서 T3, T4, T5, T6, T7, T8 이렇게 식을 씁니다. 이렇게 각각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8개씩을 써요. 써서 임의의 값을 그죠? T2, T 이런 값을 미지수를 이걸 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를 구하는 건데 구하는 게 이 안에 지금 다 들어 있잖아요. T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값이나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값이나 넣어주는데 이것도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넣어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볼까요? 문제를 이제 초기 값을 넣어줄 때도 우리가 값을 아무 딴에 넣어도 되지만 그러면 계산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 이 T1의 온도가 실제로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T1이 1000도가 될까요? 안 되죠. 왜? 이 경계면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500이잖아. 500. 여기도 500. 이거 다 500이에요. 500. 그리고 여기는 대류 조건으로 3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온도는 아무리 커야 500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죠? 500 밑으로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00이니까 여기는 한 400 400 한 80 그래 될까요? 이리 오면 얼마입니까? 왼쪽이 500이고 여기 오른쪽이 500이니까 여기 좀 밑에는 300이죠. 여기 한 350 대충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값을 집어넣는 게 계산이 더 빨리 된다는 것이죠. 아무 값이나 집어넣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대충 어떤 범위에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가지고 처음 값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값을. 그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이 0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값은 1000으로 하든지 이 값은 10의 5승 10만 100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하면 이 반복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살펴서 초기값도 잘 집어넣으면 몇 번 계산하지 않아서 수렴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조금 전에 구한 값하고 지금 나온 값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차이가 얼마 밑이 되면 우리가 계산을 스톱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러한 차분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서 해를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숙제를 하다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215쪽에 표 4.2의 각 식들을 어떻게 유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4장입니까? 4장 강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고 내가 별도로 공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중간 시험을 지금 내 생각으로는 중간 시험을 10월 29일 목요일 날 우리가 강의 시간에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1시 반이죠. 오후 1시 반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공지하고 범위는 1장에서 일전달 1장에서 이번 시간에 4장 했습니다만은 5장까지 공부를 하고 난 결과를 우리가 중간시험 범위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보면 전도 열전달 전부를 이야기하겠죠. 1장에서 5장이 전부 전도 열전도에 대한 거니까 5장까지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 하면 5장 다 끝날 겁니다. 끝나서 29일 날 시험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한 내 숙제를 다 제출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솔루션을 보고 공부하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